자, 오늘 또 잔소리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몸이 심장이 뛰고 또 호흡도 되고 소화도 시키고 막 이런 거를 오장육부가 움직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겠죠. 전기가.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늘 전기가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그 전기를 어디서 만들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코드 꼽아? 전기 배터리 충전하려고? 안 꼽잖아. 근데도 우리 몸에서 전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전기 어디서 일어나? 심장? 심장. 예. 그래서 신기하죠? 전기 배터리를 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전혀 하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계속 알아서 움직이고 있어. 우리 심지어 잠자고 있는데도 막 심장은 뛰고 있고 또 소변도 막 만들어 가지고 또 소변 보러 가야 되고 또 막 숨도 쉬고 있고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막 숨을 또 쉬고 있고 소화도 시키고 있고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난 잠자고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어. 그거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신경이란 게 있어. 근데 이 신경이 뭐냐면 우리 전기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 라인, 신경이 이제 전기가 흐르는 라인이야. 그래서 이제 전기가 흐르는 라인인데 아니 배터리가 어디 있냐고. 배터리가 있어야 전기가 흐를 거 아니에요. 계속 모아놓고 충전이 돼 있어야 거기서 이제 전기가 나와가지고 나갈 텐데 그 배터리가 어디 있어? 그죠? 우리 몸의 배터리.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배터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몸 전체로 봤을 때 큰 단위로 봤을 때는 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뇌가 이제 큰 전기 덩어리야. 전기 덩어리. 그리고 이제 조금 고압선. 뇌가 발전소를 하면 여기 고압선이 척수, 뇌척수. 그래서 중추신경이라 하죠. 이렇게 뇌척수, 중추신경.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목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말초신경인 거죠. 말초신경 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손끝 발끝까지. 우리 몸이 제일 말단 손끝 발끝까지 딱 가야 돼. 뭐가 가야 돼? 예, 전기가 가야 돼. 그래서 전기가 가기 위해서는 신경이 손끝 발끝까지 다 가야 돼. 그렇죠? 손끝 발끝 가야 돼. 자, 근데 뇌에서 예를 들어서 뇌에서 100볼트의 전기를 쫙 보내도 끝에 가면 100까지 안 가요. 이 사이에 누수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1000을 보내도 우리 여기까지 오면 그냥 200이 와야 정상이야. 그렇죠? 대신 이제 그 막 고압선에는 엄청 고압 전기가 흐르겠죠. 하지만 우리 여기 오면 다 이제 200볼트, 100볼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이제 뇌에서는 엄청 큰 고압의 전기가 가는 거고 척수에도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말초로 쭉 해서 손끝 발끝에 가면 이제 양이 적어진 게 와. 근데 우리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는 돼야 50 정도는 돼야 손이 발이 움직인다고 쳐요. 근데 50이 안 오고 20밖에 안 와. 10밖에 안 와. 어떤 사람은 5 와. 어떤 사람은 1이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정상 작동이 되겠어? 안 되겠어?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꾸 막 손끝이 아프고 원장 이렇게 하려면 손이 안 아프고 여기 이렇게 닦았을까 막 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붓고 막 아파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왜? 전기가 안 오니까. 전기가 잘 와야 이게 혈관도 피도 좀 흐르고 림프혈도 좀 흐르고 이렇게 붓지도 않고 이렇게 할 텐데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텐데 전기가 잘 안 오니까 자꾸 막 망가지는 거예요. 손끝 발끝이. 그래서 손도 저리기도 하고 발도 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암하니까 왜 아파? 항암하면 손발이 왜 저려? 항암하니까 전기가 잘 안 가. 왜 그런지 몰라. 전기가 여기까지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 얼굴에도 뇌에서 말초신경이 또 나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이런 신경들이 사실 뇌에서 나온 말초신경이야. 손끝 발끝만 말초신경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눈에서 나오는 시신경, 코로 눈 움직이는 동안신경, 뭐 청신경, 뭐 등등 안면신경, 3차 신경 등등이 다 말초신경인데 얘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전기가 제대로 안 오면 이게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비염도 걸리고
눈에 염증도 생기고 눈이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안구 구안화사가 오기도 하고 3차 신경통이 오기도 하고 뭐 귀에 소리도 나기도 하고 그냥 다양한 질병이 생겨. 왜? 전기가 잘 안 가니까. 전기가 잘 안 가서. 그래서 도대체 왜 전기가 잘 안 가지? 잘 가면 좋을 텐데. 잘 가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구조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구조의학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뇌하고 척수는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문제가 가운데 경추 1, 2번이 이게 틀어지더라. 틀어져. 누가 목을 비틀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목을 딱 비틀어니까 밑으로 내려간 게 잘 안 내려가네. 여기서 막혀. 여기 잘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틀어져가지고 구멍 여기서 그냥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콩나물 대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서 그냥 목을 확 비틀어 보니까 밑으로 잘 안 내려가.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어깨 뭐 이런데 몸통 다리까지 당연히 여기서 막히니까 다 막히겠죠. 그래서 그냥 목 디스크도 생기는 거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다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조의학에서는. 그래서 이게 틀어지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자꾸 누가 이렇게 틀어지게 하냐 공부를 해봤더니 이거를 주관하는 신경이 3차 신경이더라. 이 3차 신경이 얼굴로 이렇게 가는 신경이고 턱관절을 통해서 머리로 들어가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경추 1, 2번을 주관하는 신경이더라. 그래서 이 신경을 3차 신경이 잘 똑바로 돼 있으면 얘가 멀쩡해지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3차 신경을 잘 멀쩡하게 만들까? 라고 나온 의학이 바로 턱관절 의학이에요. 턱관절이 안정이 되면 3차 신경이 안정이 돼서 이 목이 틀어지는 게 정상으로 되더라. 그러면 온몸의 전기가 잘 흐르더라. 그래서 온몸이 건강해지더라. 라는 의학이 턱관절 의학이라고. 이해되죠? 자, 턱관절 치료를 하는 거는 왜 하는 거다? 첫 번째, 턱관절 치료에서 3차 신경을 안정시킨다. 3차 신경이 안정되면 뇌 척수에 해당하는 전기가 목을 비트는 현상이 안 생길 테니까 전기가 잘 흐르더라. 그러면 이 고압선이 잘 흐르면 나머지 말초신경은 당연히 전기가 잘 흐르더라. 이런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일각에서 이제 치료하는 거고, 그래서 이 3차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아에다가 이거 재갈을 딱 물리는 거야. 근데 물리는데 원장님 그러면 물리는데 왜 이게 턱관절이 좋아지는 거야? 이 턱관절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데 얘 밑에 턱 아래 턱을 살짝 내려주면 턱관절이 편해져. 그래서 살짝 내려주기만 하면 턱관절이 편해지더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조선대 참 신기해.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요즘은 현대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뭐 뇌과학도 있고 뭐 이런 뇌를 막 연구하기도 하고 신경을 다 알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참 어떻게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나 몰라. 아주 옛날에 고전 서적들 보자면 동의보감이나 그 전 때 책들도 많아요. 뭐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그때 책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두통이 심해. 근데 한쪽 편성이 심한 거야.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했냐면은 한약재를 가루를 내 가지고 으깨 이 약을 넣어. 편통이 심한 쪽에 약을 넣어. 그 다음에 그 상평통보 동전 있잖아. 동전. 옛날에 뭐 동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그 동전이 뭐 상평통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동전인데 이거를 아픈 쪽에다가 끼웠대. 그래가지고 끼우고 침이 나올 때까지 약에다 약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동전을 문 다음에 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침이 다 나오면 꿀꺽 삼켜라. 그러면 낫는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책 하나에 써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책에 많이 써져 있는 거야. 야, 그 사람들이 두통이 있을 때 어떻게 치아에다가 동전을 물리게 했을까?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이걸 개발하신 분이 턱관절 치료를 이제 하신 분이 사실 개발자는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도 있고 미국의 이비인후과사, 치과사들이 처음 개발한 사람이 있어. 몇 명 있어.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는 이제 이분이 한 건데 이제 나름 이제 그분들 배우고 자기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과정 중에
치과 의사들하고 양방 의사 그 기능의학 하는 분들을 많이 가르쳤어. 제자들 막 했는데 이제 치과 의사들을 쓰다 보니까 치과 의사 협회에서 야 이거는 독관절을 하고 이렇게 치아 교정하는 거는 이게 치과 의사가 하는 건데 무슨 한의사가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시비를 건 거예요. 법적인 시비가 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이 걸로 난리가 났어. 그러다가 이제 야 이거 좀 어떻게 하지? 그럼 한의사가 이걸 쓰긴 써야 되겠네. 이런 좋은 몸을 치료하는 좋은 도구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가지고 이제 좋아 이건 한의학적인 뭐가 있을 거야 하고 찾아낸 거야. 봤더니 고전 책에 엄청 널려 있는 거 이런 내용이. 그냥 그걸 그렇게 하고 이제 대법원서에서 3심까지 하고 이겼어. 그리고 한의사가 이걸 쓰는 게 그래 한의학에서 이미 쓰고 있었네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거를 나무젓가락으로 쓰게 됐어. 나무젓가락으로 이에다가 물려가지고 이걸 치료를 했었다. 그리고 대체로는 나무젓가락 말고는 뭘 썼냐면 그 동전을 썼어요. 동전 두께가 딱 우리 지금 이 두께 동전 두께가 1.5에서 2mm짜리 그걸 쓴 거야. 야 대단하다. 근데 동전을 2개를 쓰기도 하고 3개를 쓰기도 하다가 나중에 동전 하나를 썼어. 점점 이 두께가 적을수록 더 좋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나중에 후대에는 다 동전 하나를 쓴 거야. 야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옛날 사람들은 좀 막 기가 흐르는 걸 보고 막 했다던데 진짜로 그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렇게 뇌를 알고 신경을 아니까 이렇게 현대의학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그런 걸 하더라.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정말 신기해. 근데 아무튼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아주 오래전에도 하고 있었다는 거. 근데 일부의 의사들만 하고 있었어. 일부의 한의사들만 이걸 하고 있었어. 책에 써져 있으니까 심지어 동의보감도 써져 있어. 근데 주로 어떤 거에 써있냐면 편두통에 있어요. 편두통. 그러니까 두통이 제일 빨라. 두통, 어지러운 거 이게 제일 빨라. 바로 하면 바로 좋아지니까. 말했잖아 아까 약재 좀 넣고 물고 침만 나오면 침만 딱 삭히면 바로 좋아져. 근데 실제로 이걸 해보면 두통이 제일 빨라요. 두통만 치료하는 건 아니야. 근데 거기 이제 옛날 서적에는 보면 주로 두통에 썼어. 두통에. 왜냐면 바로 좋아지니까. 네, 그걸 해가지고 뭐 허리가 좋아지고 우리처럼 무릎이 좋아지고 발목이 좋아지고 뭐 소화기가 잘 되고 이런 내용은 별로 없어. 대체로 두통이 있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머리 질환일 때 주로 썼더라고. 그래서 야 옛날 선조들이 정말 대단했구나. 뇌에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구나. 근데 신기한 게 또 그거를 이것만 쓰지 않고 코에다가 약재를 넣었어. 근데 사실 코에 약재 넣는 게 엄청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이 치료하는 방법이 뇌를 건드린다고 했죠. 코 신경은 후각신경이야. 이 후각신경은 뇌의 1번 신경이야. 뇌에서 나오는 1번 신경이라고. 자, 이 말초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중에서 말초신경 1번 신경은 경추 1번 신경이야. 이게 엄청 중요해. 얘가 틀어지고 에 따라서 몸 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다 좌우돼. 뇌에서 나오는 1번 신경이 있어. 그게 후각신경이야. 엄청 예민해 후각신경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안 좋아지잖아. 냄새가 엄청 예민해져요. 좀 막 그 아파트나 뭐 아니면 백화점 같은데 좀 사람 많이 밀집돼갖고 이렇게 먼지 막 산소가 부족한데 가면은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막 머리가 핑 돌아. 답답하고 막 숨 못 쉴 것 같아갖고 막 거기 있지를 못해. 몸이 안 좋아지면 그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산소가 좀 부족해도 엄청 힘들어. 어지럽기도 하고 두통도 생기고 막. 또 냄새가 조금 이상한 냄새가 들으면 막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막 이렇게 반응이 한다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뇌가 예민해져. 그 예민해질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 게 후각신경이야. 그게 1번 신경이라 그래. 반대로 몸이 안 좋을 때 뇌가 예민하고 민감할 때 제일 좋은 치료, 제일 빠른 치료가 뭐냐면 후각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이야. 근데 그때는 좋은 거 해야 돼, 좋은 거. 그래서 좋은 후각신경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산소가 많은 산에, 공기가 좋은데 산에 가서 숨만 쉬어도 후각신경이 편해져. 뇌가 편해져요. 순간 편해져요. 첫 번째 방법, 공기가 좋은 곳에 산에 가서 숨을 쉰다. 이게 좋은 치료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몸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산에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숨만 쉬어도 머리가 확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면 피로가 확 풀려. 아시겠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요즘 뭐 그 아로마 오일 막 이런 게 많아. 그리고 뭐 라벤더 오일이니 페퍼민트니 이런 오일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후각신경을 자극해서 하는 건데 그게 몸을 치료하는 향이 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오일 같은 거를 이런 데 발라가지고 냄새를 확 맡아.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이완되고 잠이 졸졸 흘린다. 내지는 이런 데 했더니 냄새가 했더니 그런 아로마 오일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 되게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또 뭐 해서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편백나무 향이 확 나. 그것도 몸을 치료하는 방법이야. 아시겠죠? 옛날에는 그 방법을 한약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코에다 집어넣었어 아예. 근데 그렇게 하면 자, 첫 번째 향기만도 후각신경을 자극하지만 더 재밌는 거는 코에 넣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뇌로 가요. 뇌로 바로 가. 간이나 이런데 순환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또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옛날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야. 지금은 뇌과학을 다 아니까, 뇌를 다 공부해서 아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옛날 우리나라 아니지 중국 뭐 이쪽 아시아 쪽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막 기가 막 보이고 막 몸에 그 경락의 흐름이 보이고 했다는 말이 진짜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나온 어떤 뭐 그런 게 아니고 오래된 방법이에요. 그거를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이게 3차 신경을 자극하는 거고 3차 신경을 자극해서 뇌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경추 1, 2번을 풀어주면서 뇌하고 척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서 몸 전체를 자극하는 치료다. 그래서 뇌척수가 살아나니까 온몸의 자율신경이 온몸의 말초신경이 살아나면서 몸이 전신이 치료되는 치료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과정 중에 후각신경도 좋게 자극을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동안신경, 눈 좌우 움직이는 신경 우리 운동해봤죠? 이거 하면서 좌우도 움직여보고 또 얼굴 안면신경, 웃는 얼굴 지으면서 안면신경도 해보고 이게 다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하면서 같이 그리고 또 한발서기도 해보고 한발서기 하면 또 다리에 있는 고유 감각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이야. 그럼 또 뇌에 강력하게 자극이 돼. 그러니까 사실 이걸 하면서 또 뒤에 CSD 베개를 베기도 해. 그러면 또 이 베개를 뱀으로 인해서 뇌척수액이 어제 공부했죠? 뇌척수액이 잘 흐르게 도와줘. 그러면 또 치료에 아주 효과가 더 배가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TBA나 CBA 이렇게 장착을 딱 하고 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침을 맞는다, 뭐 뜸을 뜬다, 내지는 뭐 경추 베기를 한다, 운동을 한다 이런 걸 해주면 추가해주면 시너지가 확 나는 거예요. 원장님 나 이거 하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돼. 같이 하면 더 좋아. 한약 먹으면 더 좋아져. 왜? 이게 지금 중추신경이 딱 살아나는 상태니까 어떤 걸 해도 다 막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시너지가 나.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가 10이 난다면 이걸 끼고 하면 20, 30의 효과가 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기본으로 하고 여러분이 다른 거 하고 싶은 걸 같이 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로마 세라피를 한다. 이걸 끼고 하라고. 그러면 뇌가 편하게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후각신경 자극이 내 몸에 강하게 자극이 와요. 주의할 거는 워낙에 이제 일 하고 하면 강하게 자극이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하지 마. 조절을 해야 돼요. 했더니 갑자기 뇌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잠이 안 온다거나, 갑자기 막 울렁거린다거나, 뭐 이런 데가 갑자기 막 움찔움찔 막 한다든가, 막 그런 반응이 오기도 해요.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너무 당황스럽잖아. 안 하던 게 막 나타나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치료하다가 제가 이렇게 축구를 해가지고 왼쪽 무릎이 좀 안 좋거든요. 지금도 막 이렇게 테니스 또 열심히 치면 좋지는 않아. 근데 그냥 버티면 하니까 매일 열심히 하루 2시간씩 테니스를 쳐요. 그러다 보면 무릎이 좀 아파. 근데 이걸 CBA나 TBA를 끼고 이렇게 있잖아요.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왼쪽 힘줄이 계속 움직이는 거야. 말랑말랑말랑말랑말랑말랑. 그래서 야, 내가 이게 뇌에서 막 작용해서 치료하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냥 가만히 놔둬요. 1시간씩 계속 움직이더라고. 그게 놔둬봤어. 그 다음날 보니까 다리가 엄청 편해져 있는 거야. 제가 시킨 거 아니야. 그냥 저절로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믿어.
안 믿지 당연히. 나도 다른 사람이 막 그런 말 했으면 안 믿지.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 내가 정말 신기하구나. 딱 그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뭐 턱관절 치료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나도 몰라요.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늘 이야기해.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픈데 빨리 치료되고 다른 거 없이 그냥 치료만 딱딱딱 되기를 저는 원해. 예를 들어서 나는 어깨가 아파요, 원장님. 50견 있어 안 올라가. 나도 50견 딱 올라가고 바로 좋아지기를 원해.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명이 있어. 이명이 빨리 좋아지기를 원해. 근데 이명만 좋아지면 좋을 텐데 옛날에 10년 전에 아팠던 발목이 막 아파. 그게 아프길 원치는 않지. 근데 뇌에서 그렇게 반응이 오는 거야. 왜 올까? 지금 거기가 멀쩡하지 않은 거지. 멀쩡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뇌에서 그냥 거기 멀쩡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야 이거는 스위치를 꺼버리자. 얘 뭐 멀쩡하지 않은데 뭐하러 자꾸 건드려가지고 너무 아픈 거 너무만 고생하니까 이 스위치 에어컨 좀 아프게 올라오는 스위치는 그냥 선을 아예 끊어버리자. 또 끊어버린 거 그냥. 근데 이제 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스위치가 연결됐어. 그래가지고 또 예전에 아팠던 거 막 올라오는 거야. 근데 다행인 거는 뇌가 온전해지니까 치료작용도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걸리고 달라. 하지만 좋아진다고. 그리고 또 저 낫고 나면 또 갑자기 멀쩡했던 고관절 예전에 아팠던 데가 아프기도 하고 목이 아프기도 하고 등이 아프기도 하고 막 이 아팠던 게 막 일어난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치유가 되긴 되는 거야. 이게 병 하나 고치려다가 하나 떼려다가 두 개가 생긴 것 같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 좀 나은 것 같더니 막 더 아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심지어 막 머리까지 막 아파. 좋아졌는데 멀쩡했는데 2년 전에 아팠던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살 수가 없네.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근데 제 마음은 그냥 이런 고통 없이 치료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내 몸에 뇌가 알아서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맡기면 돼.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놔두면 정리가 된다고. 차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냐면 대략 열심히 치료하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뇌가 리셋이 돼. 그러면서 이것저것 아팠던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잠도 잘 자고 여기저기 아팠던 것도 정리가 되고 기운도 나고 이렇게 바뀐다고요. 바뀌어. 눈도 밝아지고. 눈이 밝아져요. 일단 눈에 딱 이렇게 광기가 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 눈빛을 한번 봐봐봐. 눈빛이 살아있어. 눈빛이 살아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왜? 뇌에 있는 전기가 눈까지 쫙 오는 거야. 전기가 쫙 와. 그러니까 눈빛이 살아있지. 근데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눈빛이 어때? 흐리멍텅해 그냥.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늘 그렇게 살았었어. 근데 딱 이렇게 눈에 전기가 제대로 딱 가면 눈빛이 딱 살아나. 저 사람 눈빛이 살아있네 이렇게.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으면서 따뜻해. 그 눈빛이 따뜻해. 심지어 살아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기까지 이런저런 반응이 있을 거니까 참고 기다리면 돼. 대체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이런 반응도 있어요. 몸이 막 늘어진 사람도 있어. 막 졸리고 늘어져. 원장님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이렇게 졸려? 막 늘어져. 힘들어 죽겠어. 아무것도 않게 이렇게 늘어지는 반응이 와. 이게 이완 반응이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 또 희한한 반응 중 하나가 배설 반응이 있어. 막 소변을 막 설사를 막 엄청 놓는 경우도 있고 소변을 막 놓는 경우도 있고 막 몸에서 노폐물이 막 빠져나가는 반응이 올 수 있어. 생리량이 갑자기 늘어나기도 해. 심지어 막 배설을 한다고 이런 반응이 오기도 해. 또 세 번째는 막 예전에 아팠던 데가 막 아파. 더 아플 수도 있어. 네 번째는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해질 수 있어. 감정이 막 화가 나고 막 우울해지고 이런 반응이 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예전에 막 있었던 사건이 막 떠오르면서 막 슬퍼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스위치 꺼놨던 데가 숨겨놨던 데가 살아나면서 오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거든. 야 이게 진짜 신기하네. 뭐가 좀 바꿔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하다 보면서 선자들이 이야기해 보면 말 들어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 그래 책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오긴 나오네 이렇게. 누구 제럴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책에 쓴 내용이 다 나오네. 진짜네. 거짓말 아니었네 이렇게. 이 현상을 우리만 발견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 있는 여러 의학자들이, 의사들이,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다 알아가지고 책에 써놨어요.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다. 아, 오는 거 좋아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써놨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그거 책 공부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오늘 치료 시작할게요.